네, 내일장 빨간펜 수요일에는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보면 우리 시장은 유독 좀 약한 것 같고 좀 나홀로 못 가는 것 같고 이런데 좀 근본적인 원인 왜 이렇게 좀 못 간다고 보세요? 우리 계속해서 좀 우려했던 프로그램 물량 부담이 좀 큰 네. 모습이고요. 그리고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은 분명히 이에 대한 매물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라도 고가 매수세가 좀 약해진 거죠. 주식을 비싸게 사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한. 네. 왜냐하면 나올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가에 바꾸자 하는 세력들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모멘텀 부재권으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호재로 전환될 수 있지만 악재 희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좀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항권에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현재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연속성이 좀 못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무상세입니다. 실적과 수급, 모멘텀이 모두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장을 좀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먼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과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좀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요.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또 내일 시장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엔화가 일단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자동차주 움직임이 좀 약간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파악일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정인 것 같습니다. 90엔대에서 딱 걸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흐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멘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이 엔화 약세에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국의 이익을 떠나서 일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유동성을 좀 같이 가졌을 때 글로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의 동조 없이 일본의 이러한 환율 약세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도 어떤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90엔대에서의 일반적인 저항이라면 전 90엔 한번 넘지 않을까? 이 구조라면은 오히려 90엔을 넘어가지고 진짜 엔화 약세 큰일 났다. 혹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엔 환율 동향 자체가 좀 위기음을 좀 더 강화했을 때 좀 피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적인 엔화 약세는 기술적인 정도의 저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환율 동향, 예를 들어서 엔화가 지금 3개월 정도 아주 초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엔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의 흐름상으로의 지지 라인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96엔대 정도까지 떨어져도 한 2% 이상 더 떨어져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엔달러 상승 추세, 엔화 약세 구조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한은 딱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사실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형이지만 일본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구조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이런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변했을 때 어떤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큰 시황의 변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엔화 약세가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피시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고 기관이 매수했지만 90엔을 만약에 돌파한다고 봤을 때 과연 기관이 계속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엔달러 환율 동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업종 간의 흐름 역시도 왜냐하면 엔화가 지금 약세 구조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구조가 이어진다라면은 최근에 유틸리티 내수 업종 그리고 수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 현상이 이어진다면은 지금 같은 장세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엔화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약세가 강세로 전환돼 버린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강세가 약세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업종 간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의 변화는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시황의 분석에 있어서도 큰 변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변곡이 나왔다고까지 보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과 방향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하락하긴 했는데 워낙에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런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장중에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지금 이런 흐름을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까지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방송 키워드랑 내용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쉽게 판단하기 힘든 정도인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던 수준의 흐름이에요. 네. 뭐 기존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1950 레인지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놓자. 하지만 그 구간은 박스 하단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을 잘 염두해 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혹은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방향성이랑 변동성이거든요. 주식은 방향성이 나올 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때. 반대로 하락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때 손실이 크게 납니다. 오히려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버리면 네. 우왕좌왕 해버리시면은 대응을 잘하는 분들은 수익이 나고 대응을 못하는 분들은 손실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구간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1950선에서 한 2020 정도에 변동성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변동성 액션이 하루 이틀에 끝나기보다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S&P의 신용 그 강등 조치 여부 등이 확인이 됐을 때 그리고 뭐 1분기에 유럽 문제에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그 유럽의 국채 만기 또한 올해 중에서는 1분기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을 좀 흔들고자 하는 메이저 세력들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작년 시장과 다를 거다. 하지만 연초는 좀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그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현재 시장은 작년 시장에 아주 큰 웨이브에 익숙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1900 이하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위치는 아직 아니고 오히려 한 1900 레인지는 매수 관점 정도 1970 이하라면은 지수는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온다. 근데 어려운 점은 다음 제가 키워드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면 네, 세 번째가 가장 뭐 궁금해하시는 거고 핵심 키워드겠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지수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네. 했냐면은 저의 전략도 예를 들어서 1900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포지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제가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근데 지수는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들이 선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고 싶은 종목들이 조금 더 떨어질 위치가 보이고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딱히 위쪽으로 가지 못하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데 네. 종목들은 좀 돌아가면서 네. 하락도 되게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어떤 종목은 지금 낙폭과대에서 올라왔다 60일선 다시 깬 주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매매했다가는 지수 네. 매수권인데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고 네. 오히려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 주식 덜 떨어졌다고 기다리다가는 매수를 또 놓치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 구간이지만 종목별로는 차별이 올해 예시인 것 같아요. 네.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코스피 주요 종목 동향들을 한번 쭉 추리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살 거 없으면 저는 레버리지 ETF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수 변동 2배니까 그만큼 종목 선정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주요 종목군들을 제가 업종별로 좀 대표주로 양상을 좀 쭉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빨간색 네모 체크를 해놓은 종목들이 보시면 삼성생명이고요. 제일 우측 상단에 그리고 중간줄 왼쪽에 SK텔레콤이고요. 그리고 하단 두 번째 종목이 또 CJ제일제당입니다. 이런 종목이 전부 방어주들이죠. 네. 그 방어주들이 강한 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고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포스코 신한지주, 뭐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롯데케미칼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종목군들 정도는 지수 1960 타겟, 1950 타겟 정도라면 좀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제가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강한 종목이 방어주라면은 시장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저점 매수의 시점이나 어떤 기간도 좀 길게 여유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못 사면 내일부터 급등 나오는 이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구체적으로 좀 짜볼까요? 어떤 업종 보세요? 예, 뭐 산업재 섹터의 조정시 저점 매수 제가 내일이라고만 딱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재 주식 제가 예전에 낙폭과대 중장기 가시라고 말씀했던 그렇죠. 그 네. 업종들이 지금 1차적으로 크게 올랐다가 눌림권에 들어왔어요. 네. 없는 분들은 또 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 또 들어가셔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학, 철강, 해운, 기계 뭐 이런 산업재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 턴어라운드 여건이 분명히 보이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저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모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코스닥을 포함한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내수업종까지 코스피 종목 쪽으로 연결시켜서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강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정배열 트레이딩을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까요? 산업재 쪽 저점 매수를 알려주실까요? 내수주에서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내수주나 네. 뭐 정배열 종목은 좀 테크닉이라서 지금 위치는 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를 좀 추천드리겠는데요. 이전에도 뭐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우호적인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장 동행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혼재돼 있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물 경기에 대한 호전적인 요인은 분명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믿음직한 업종은 기초화학 업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12월 반등에서도 월등히 보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눌림목 조정도 예상보다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도 여전히 전 중기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4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자는 쪽이 강한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가가 반영해놨으니까 그 안 좋은 실적 털고 가자라는 관점이니까 그 구간까지는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대는 11만 7천 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2만 1,500원이니까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더 싸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11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대는 14만 원대, 이번에 터치한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손절 가격대는 10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서부터 말씀드릴 때 올해는 1900만 다시 깨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1900이 만약에 이런 우호적 여건에서 다시 무너지면 아주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을 손절가를 10만 원을 잡아드렸지만 좀 더 주시해야 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1900에 다시 재이탈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 모든 여건상으로 1900 이탈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종목도 손절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전문가와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